지난 시간에 PCC 구조를 가지는 결정에서 예상되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소개했었고, 우리가 이제 이 스트럭처 벡터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V1, V2, V3라고 하는 거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에서의 XYZ 성분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HKL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PCC 같은 경우는 요 V1, V2, V3 요 인덱스들이 그 합이 홀수가 될 때는 스트럭처 벡터가 0이 되고, 짝수가 될 때는 이제 0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픽이 예상되는 그런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는 짝수가 되는 거니까 완제로 제로는 안 되겠죠. 그죠? 합이 홀수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픽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완완제로는 픽이 나오죠. 합이 짝수니까. 그 다음에 합이 홀수되는 완완한 같은 거는 또 이제 디스트럭티브가 되고, 투제로제로는 콘스트럭티브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면은 이제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들 중에서 이 픽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있고, 형성하지 않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큐빅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이용할 경우에 장점이, 우리가 여기 요 인덱스들은 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그 인덱스잖아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이렇게 관련된 걸 보다 보면은 이런 걸 다 평면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1, 0 평면에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큐빅 구조에서는 이와 같이 1, 1, 0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는 1, 1, 0 평면에 수직해요. 큐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평면과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같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쓰지 않고 이 큐빅 상태의 그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쓰는 경우에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 요 세 개의 수직한 그런 벡터를 쓸 경우에 요 레티스 포인트는 그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포함을 못하죠. 그렇지만은 엑스레이 분석할 경우에 우리는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스트럭처 벡터의 크기가 0 아니면 EF이기 때문에 이런 픽이 생겼을 때 전부 다 이제 똑같은 크기의 그 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어타믹 폼 팩터를 계산해 보겠지만은, 어타믹 폼 팩터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이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 다른 정도가 사인 함수로 가요. 그래서 어떤 그 업앤다운이는 함수니까 이렇게 업으로 갔다가 또 다운 있다가 또 업했다가 다운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물결 같은 그런 패턴이 이제 형성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인 함수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측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엑스레이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전자 밀도 함수를 토대로 그것의
포리에 시리즈 형태의 표현으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심플 큐빅이면 어떻게 되느냐? 심플 큐빅. 심플 큐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레티스당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다 똑같은 점들이니까, 이게 다 똑같은 점이니까 하나 있는 건데, 하나 있는 거는 0, 0, 0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했던 어타미 폼 팩터, 스트럭처 팩터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저기 값이 상수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기 레시프로컬 레티스 팩터가 요 점은 0, 0, 0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0이니까 그냥 1이 나와버려요. 거기다 f를 곱하니까 이제 f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모든 레시프로컬 레티스 팩터에 대해서 다 컨스트럭티브 인터ference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1, 0, 0, 1, 1, 0, 1, 1, 2, 0 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큐빅이기 때문에, 큐빅 구조이기 때문에 1, 0, 0나 0, 1, 0나 0, 0, 1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물질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원자 번호 84번 84번 폴로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돼서 시료 프로세스가 좀 특정한 지역에서만 뭔가 이 방사능이 통제되는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엑스레이 데이터가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요. 폴로늄에 대한 엑스레이 디프렉션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G벡터에 대해서 다 픽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CC 구조에서 뭐 철이나 뭐 소듐, 포테슘, 리튬 뭐 이런 거 다 이제 BCC 구조잖아요. 똑같은 그런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위치에서 픽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단 픽의 각도만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은 격자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ED 사인 세타가 n을 암다니까 그렇게 해서 요 d가 격자 상수가 달라지면은 요 세타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람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엑스레이의 파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치만 다를 뿐 실제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요 형태는 다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픽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FCC 구조를 볼 것 같으면, FCC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듯이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것들끼리는 서로 수직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쓰지 않고 XYZ의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쓰면은 이것들끼리 서로 수직이고, 그래서 요런 점들, 요런 페이스 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는 포인트에서 레티스 포인트는 이제 이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 XYZ 방향의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표현은 안 되지만, 그걸 이제 여기 있는 요 레티스 포인트, 페이스에 있는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애톰들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시스 애톰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를 더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요건 이제 2분의 1, 2분의 1, 0이죠. 그죠? 요 밑에 있는 점이 2분의 1, 2분의 1,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2분의 1, 0, 2분의 1 된 거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은 0,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굴이다 그러면은 모든 원자가 똑같은 원자니까는 F는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레티스 포인트 여기 붙어 있는 그 애톰들의 어텀이 폼 팩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로 해서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0이 되지 않을 레시프로컬 레티스 팩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드 인덱스가 여기서 모드 인덱스가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 예를 들어 짝 하면 이게 짝이 되죠. 2의 배수가 되니까는 이게 1이 돼서 이제 1이 되니까는 이제 4F가 되죠. 아니면 모든 게 홀수면 홀수하면 짝이 되니까는 마찬가지로 1이 되고 1 해서 4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덱스가 짝수이거나 모든 인덱스가 홀수가 되면은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0이 아니고, 반면에 그들 중에 하나라도 홀수이거나 하나라도 짝수이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짝수이거나 또는 하나가 홀수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P1 V2가 짝이라 그럽시다. 짝이면은 이거는 1이 되지만은 그럼 V3는 홀이죠. P1은 짝, 홀 하면 홀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V2가 짝이니까 짝, 홀 하면은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제로제로부터 따져보면은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홀이거나 하나가 짝이면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홀이고, 여기는 하나가 짝이고, 여기는 하나가 홀이고, 여기는 이제 하나가 홀이고, 여기도 이제 하나가 홀이고, 여기는 이제 하나가 짝이죠.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픽이 안 생기고, 이렇게 모든 게 홀수이거나 모든 게 짝수일 때, 모든 게 홀이거나 모든 게 짝일 때 콘스트럭티브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1, 첫 번째 게 1이에요. 그래서 픽의 위치가 43.297. 요 각도가 이제 투세타가 43.297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요거 50도 근처에 있는 거, 정확히는 50.433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200죠. 그래서 2세타가 50.4니까 요거는 세타는 25.2도가 되겠죠. 그죠? 25.2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200면은 어떤 거죠? 200면은 여기 이제 바닥에 대해서 여기가 되면 100인데 200는 이제 반만 자른 거죠. 이제 반만 이렇게 반만 자른 요 평면이 이제 200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거리 D가 ED 사인 세타 할 때 요 D가 2분의 A가 되죠. 그죠? 2분의 A 곱하기 2의 사인 세타가, 이건 n은 1인 경우에요. 첫 번째. 근데 람다가 요 엑스레이가 그 파장이 0.154 나노미터예요. 요게 요 람다가 0.154 나노미터예요. 그렇게 해서 A를 구해보면 돼. 요 이제 사인 세타, 요 세타는 이제 요게 이제 25.2도니까는 그렇게 해서 A를 구해보면은 A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A는 0.3615 요거 3615, 다음에 요게 나노미터라고 했잖아요. 엑스레이 파장을 나노미터로 했기 때문에 A는 0.3615 나노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고스트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10배를 해서 3.615 온고스트롬이 바로 이 구리의 요 한 변의 길이 요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 A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하고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값이 이제 이렇게 일치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P의 강도가 이렇게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웨이브 패턴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어타믹 폼 팩터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이제 크기의 함수인데 그것이 이제 사인 함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를 갖다 G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사인 GR 나누기 뭐 GR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G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폼 팩터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앞에서 엑스레이 그 P의 강도들이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달라질 때 다른 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폼 팩터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함수로 이 계산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단히 어타믹 폼 팩터를 계산해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어타믹 폼 팩터에다가 이제 미상 인자를 곱해서 각 베이시스 애톰에 대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로우란 벡터는 뭐였냐 하면은 기준점으로부터 여기 이제 j 번째 애톰이 있는 거예요. 애톰까지의 그 실제로는 요 중심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j 번째 애톰의 중심에 이르는 벡터가 rj 벡터면은 이제 요 애톰 주위의 임의의 포인트, 여기에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요 벡터가 이제 r 벡터가 된 것이고, 로 벡터는 바로 그 상대적인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로 벡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요 애톰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또 이제 애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 분포가 있는데, 결정을 구성하면서 이 전자들 중에 일부가 바깥으로 좀 퍼져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인접한 다른 애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기서 전자 일부와 여기서의 전자 일부가 이 중간에서 이제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 밀도 함수의 크기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엑스레이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강도가 크려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요 전자 밀도와 요 위상 벡터의 곱의 그 적분 값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엑스레이 P의 강도가 이제 커진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써요. 왜냐하면 애톰 이것이 이제 결정에 어느 특정한 그 위치에 존재하는 애톰이지만은 원래 애톰의 성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하 분포가 이 구에 이제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 계산할 때 스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죠. 그래서 이가 이제 그
요 점을 중심으로 요 로 벡터 여기를 중심으로 한 거죠. 요 로 벡터 갖다 이제 R 벡터라고 해서, 왜냐하면 스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로 벡터였는데 요게 로 벡터를 이제 R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와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사이의 각도니까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가 예를 들어 뭐 이 방향에 있다. 그러면은 그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의 방향을 요 구면 좌표계의 이제 G축 방향과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G와 R 벡터 사이에 각도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알파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제 R 세타 B인데 여기서는 이제 R이고 여기서 요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요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알파고 그리고 이제 요 R 벡터로 바뀐 로 벡터가 이제 XY 평면상에 이제 투영된 점이 있죠. 투영된 점이 있을 때 요 원점으로부터의, 원점이라 하면 이제 요 애톰의 원자핵의 위치가 되겠죠. 거기가 원점이죠. 원점으로부터의 이 선분을 긋게 되면은 요 두 직선 사이에 이제 만들어지는 각도가 바로 B가 되죠. 그래서 B는 이제 0부터 2파이가 되는 거고, 요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알파니까 이 알파는 제로부터 이쪽 반대편까지니까 파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최적소를 계산할 때 스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최적소 dv라고 하는 거는 이제 r 스퀘어 사인 세타, r 세타 b에서는 세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죠. 사인 알파에 dr d알파 dp 이렇게 되죠. 그래서 dp는 0부터 2파이, d알파는 0부터 파이. 근데 여기 이제 사인 알파가 있는 거죠. 벡터로 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rho는 뭐냐면 결국은 사이각이 알파라 그랬으니까 g의 크기, r의 크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전자밀도 함수는 나중에 r을 요 함수를 알고 있다면은 그럼 나중에 이제 요것이 r의 함수기 때문에 전자밀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분포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원자가 존재하는 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에 의해서 전자밀도 함수가 결정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 R 방향의 요 R 변수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R이 있고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로 옮겨와서 이렇게 옮겨오고 해서 이제 그 알파에 대한 적분하는데, 사인 알파 d 알파라고 하는 거는 d 코사인 알파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d 알파니까 이제 0부터 파이가 파이부터 0 이렇게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먼저 적분해 주는 거죠. 요거 요거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걸 적분해 줄 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이게 나오죠. 이거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알파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게 그 마이너스 igr 요게 이제 분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알파에 대한 거니까 요게 알파하고 알파니까 그냥 그 이제 요게 그대로 익스포넨셜 요게 그대로 이제 저기 요거를 여기 앞에 요 벡터 요거만 이제 마이너스 igr이 분모로 들어가고 요건 그대로 남죠. 그래서 파이부터 0이니까 0 집어넣은 거에서 파이 집어넣은 거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니까 마이너스 igr,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g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igr이죠. 플러스 익스포넨셜 igr인데 이건 빼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igr은 이제
적분할 때 요걸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없앨 것 같으면 IGR 분의 이제 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없애주니까 요 익스포넨셜 IGR이 뭐 안 배우죠. 그럼 요것이 뒤에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뭐냐면 바로 2i 분의 익스포넨셜 IGR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GR은 바로 사인 GR이니까 요거는 이제 2i 곱하기 사인 GR이에요. 그죠? 요 값이 2i 곱하기 사인 GR이니까 i가 이제 상쇄가 되고 2가 나오는데 5와 2파 해갖고 이제 4파이가 되고 위가 사인 GR.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타미 폼 벡터를 앞에서는 상수로 봤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우리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를 포함한 적분의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G 벡터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어타미 폼 벡터가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이제 그 픽마다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계산하려면은 뭐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애톰의 사이즈가 있을 테니까, 애톰의 사이즈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요 전체 볼륨에 대해서 하는데, 적분은 이제 R에 대한 적분만 남으니까 여기서 이제 R 요 위치에 대해서, 요 위치에 R이라면 요 위치에 R에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최적이 있겠죠. 이렇게 최적소를 적분하고 쭉 해서 해가면 되는데, 이제 그 G가 이제 저기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벡터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 크기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크기에다 R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제 최적소까지의 거리가 R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만만한 계산은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전자 하나에 대한 이퀘이션이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포테시움 하면은 원자 번호가 19번이니까는 전자가 19개가 있는데 19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계산하냐, 그걸 다 계산해 갖고 절대값 제곱을 다 더해준 19개의 전자에 대해서 다 더해준 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렉트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렉트론들은 뭐냐? 나머지 일렉트론들은 그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끼리의 이제 청력을 발휘하는 그런 전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계산하는 전자 하나에 대한 인력을 발휘하는 거는 바로 원자 핵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력과 청력을 다 포텐셜로 이제 바꿔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서 각각의 일렉트론의 그 분포를 알면은 그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다 더해주면은 각 일렉트론에 대한 전자 분포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이제 전체 전자 분포의 이제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 만만한 계산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고자 하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그러면 이 값은 가장 1차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낼까를 생각해 볼 때, 요 애톰의 사이즈가 매우 작다. 요 애톰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여기 그 로우 벡터에 비해서 요 애톰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거의 0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의 0. 그러면 R이 거의 0이고 사인 GR도 이것도 이제
R이 거의 0이니까 이거는 0분의 0이 되니까 이제 1로 수렴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톰 사이즈가 작아서 R = 0 근처에만 전자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이 1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돼 버리고, 이게 1이니까 이렇게 돼 버리고, 전자 밀도를 전 볼륨에다가 다 더하는 거니까 바로 그 여기 있는 제2번째 애톰에 있는 전체의 전자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그 전자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되죠. 그죠? 원자 번호가 Z란 얘기는 뭐냐? 그 원자에는 그 Z개의 그 원자핵에 Z개의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핵 주위에 같은 수의 전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자 개수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엑스레이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원자 번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타임 폼 팩터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커진다. 우리가 이런 어프로키메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자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거의 이 값이 1에 그 접근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타임 폼 팩터는 원자 번호가 돼서 결국 원자 번호가 큰 질량이 큰 애톰일수록의 어타임 폼 팩터가 크니까는 따라서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피익의 강도가 커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